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만들어 볼게요. 이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집에서 시작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는 한 채의 낡고 오래된 집이 있다. 이 집은 몇 년째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오래전 한 가족이 이 집에 이사 온 후 불행한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였다. 몇 년 후 도시 생활에 지친 한 가족이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꾸며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가족은 부모와 어린 딸로 이루어져 있었다. 집은 방치된 세월을 그대로 반영하듯 고즈넉하지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가족은 집을 수리하고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날씨는 괜찮았지만 묘하게 집 내부는 바람이 부는 듯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어질 무렵 엄마는 잠결에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를 들었다. 툭, 툭, 툭. 남편을 깨워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으나 남편은 귀찮은 듯 그냥 바람 소리가 낡은 집을 타고 들리는 것일 뿐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반반복되는 발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고 이내 가족 모두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다. 어느 날 딸아이는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엄마, 저기 누가 있어. 엄마는 깜짝 놀라 딸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계속해서 저 계단 위에라며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날 이후로 딸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혼자 있는 방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늘 어딘가를 응시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친구가 놀러왔다. 건화적인 문 앞에 할머니가 서 계셔 같은 말을 했다. 그날 밤 엄마는 자신이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여인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과 함께 머릿속 깊이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는 잠에서 깨서도 그 기이한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가족은 마을 주민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웃집 할머니는 그 집이 오래전부터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곳이라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자주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친구가 보인다며 말하기 일쑤였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들은 처음엔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역 도서관에서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던 중 그들은 그 집에서 대규모 화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한 어린 소녀가 다락방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가족은 이 악몽 끝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밤 가족은 패킹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이상하게도 그날은 웬일인지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집이 떠나는 그들을 대응하듯 평화로움이 깃들었다. 이사를 마치고 얼마 후 아이는 더 이상 그 이상한 친구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은 때때로 조용한 시골에서의 그 이상한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곤 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낡아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다시는 그곳으로 이사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서 그 집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지만 여전히 호기심 많은 이들은 그 집이 정말 귀신이 나오는 집인지 확인하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곤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소문을 듣는다. 밤이 되면 여전히 그 낡은 집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여름 방학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자 계획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다. 우리는 학교가 위치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곳은 몇몇 인터넷 게시판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곳이었다. 우리 일행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그리고 절친한 친구인 지훈이, 승민이,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인 은지, 마지막으로 은지의 베프인 혜진이었다. 우리는 일단 도시에 있는 마트에서 하루 묵을 동안 필요한 음식과 음료수를 사들고 지훈이 부모님이 쓰시던 오래된 벤에 몸을 실었다. 출발하기 전부터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했지만 모두들 그저 더운 여름날에 흥분감 때문이라고 치부하며 출발했다. 산속 폐가로 가는 길은 처음에만 포장된 도로가 있었고 나중에는 흙길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지도에서도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현지인들만 아는 길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어둠이 빨리자 우리 모두 슬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사히 폐가에 도착했다.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다. 지붕 여기저기가 내려앉아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발을 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준비해온 랜턴을 켜고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삐걱거렸고 곰팡내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각자 무서운 얘기를 하며 밤을 보낼 계획이었다. 지훈이가 준비해온 스낵을 먹으며 우리는 각자의 무서운 썰을 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 웃고 떠들던 중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구슬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모두 소리의 원천을 찾아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아무도 그것을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했다. 찜찜했지만 일행 중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일 거라며 다시 웃어넘겼다. 그런데 그 소리는 또 들려왔다. 이번엔 훨씬 가까운 곳에서. 이번엔 구슬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끌리는 소리였다. 모두 겁에 질린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승민은 여기서 나가자며 당장 짐을 싸자고 했다. 그러나 은지는 겁먹지 않으려고 애쓰며 이것도 경험이라며 더 머무르자고 했다.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랜턴 불빛이 점점 약해질 무렵 우리는 모두 졸음에 빠져들었다. 누군가 먼저 잠들었는지 다들 조금씩 조용해졌지만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때였다. 분명 코앞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장난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생소한 목소리였다. 밖으로 나가.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 친구들을 깨울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나 뒤이어 혜진이 놀라며 일어나더니 벽을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누군가 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다. 그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 사진이 눈에 띄게 어두워 보였다. 그것은 바로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사진 속 옛날 가족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집을 빠져나갔다.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차를 몰고 그곳에서 벗어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다시는 그 폐가에 가자고 말한 사람도 없었고 그날의 경험에 대해서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후 인터넷에서 그 폐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었을 때 우리는 그날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집에는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한 가족의 원혼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지금도 가끔 그날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분명히 어떤 것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외할머니 댁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 마을은 낮에는 평화롭고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날 나는 할머니께서 이웃들과 회의가 있어 늦게 오신다고 하셔서 집을 혼자 지키고 있었다.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특히 할머니의 방은 낡은 장롱과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 어둑어둑한 느낌을 주었다. 내가 앉아있던 거실은 창문을 통해 밤에 으스스한 바람 소리가 살짝 들려왔고 그 소리에 맞춰 나도 모르게 긴장되기 시작했다. 시간은 11시를 넘어서며 졸음이 몰려왔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현관문이 조용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로 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누군가가 집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바깥쪽 현관등이 꺼져 있었다. 이상했다. 분명히 저녁에 켜둔 것이었는데 말이다. 나는 다시 어두운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누군가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속삭임은 점점 크게 들렸고 모른 척해 라는 말이 반복되어 더욱 소름 돋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할머니는 분명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셨다. 나는 용기를 내어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과 부엌 사이에는 오래된 미닫이 문이 있었고 나는 그 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러나 부엌은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속삭이던 소리가 멈춘
것이 더 오히려 불안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는 전등을 켜고 부엌을 살폈다.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부엌에 오래된 라디오가 저절로 켜지더니 자분만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지직거리며 점점 선명해졌고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 돌아가.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라디오를 껐지만 그 순간 천장에서 무거운 낙엽이 사르르 떨어지듯이 어떤 것이 떨어졌다. 깜짝 놀라 위를 보았으나 천장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방금 전까지 그곳에 뭔가 매달려 있던 것처럼 날카로운 추위가 느껴졌다. 겁에 질린 나는 그제서야 핸드폰을 꺼내 들고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할머니께서는 전화를 받고 잔뜩 긴장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제 그곳이 이상해졌어. 마을 사람들이 다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네. 아마 너도 들었을 테지?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물었고 할머니께서는 한숨을 쉬며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오래전 마을에는 외지 촌수가 눌러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가끔 마을 아이들을 위해 물건을 나눠주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뿌연 안개가 마을을 덮었을 때 부부가 그곳에서 사라졌고 이후로 그들이 머물렀던 집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용감하게도 다시 거실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작은 등불을 켰다. 그 불빛이 켜지자마자 거실 한 구석으로부터 다시만큼 희끄무레한 형체가 보였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것이 누군가 의억울한 혼령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신중하게 물러서며 마음속으로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그 형체가 점점 사라지듯 내 눈앞에서 점차 흐릿해져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할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나는 잠시 폭풍에 휩싸인 듯한 체험을 해야 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마을의 이웃들과 함께 제사를 올렸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소름 끼치는 그날 밤을 가끔 떠올렸다.